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요. 너무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는 너무 바쁜 데다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진짜 최고로 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야 채널A가 재판에 걸려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어제 저와 이봉우 팀장이 대법원에 다녀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우리 관련된 사안을 대법원에서 최종 이제 공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갔던 처음의 경험이었죠. 뭔가 좀 길게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 10초 얘기했나요? 네. 우리 이야기는? 그 정도.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사건들은 판결의 근거도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결론만. 주문이라 그러죠. 주문만. 우리 주문이라는 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예. 그 주문만 사건 번호 주문 쭉 읽어주고 재판이 끝나요. 선고 기일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하 처장님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았죠. 재판정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아무튼간에 그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민원연이 채널A에게 정정모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결국은 어찌됐든 민원연이 졌는데 그럼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일단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직 공식 논평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어제 다른 일이 정말 너무 많았고 저희가 사실 오늘도 뭔가 우리 35주년 준비하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나 이봉우 팀장 수준의 어떤 정리가 아니고 변호사의 조언도 들어봐야지 되고 우리는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분노 뭐 이런 것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들 위주로만 짚어볼게요. 일단은 2013년 5월의 일입니다. 2013년 5월 6일에 채널A에서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이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종북 세력 5인방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이날 패널로 출연한 조영환 종북 좌익 척결단이라는 단체의 대표. 참 이름도 어렵죠? 이런 사람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채널A에. 종북 좌익 척결단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상부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 수 있는 선동구호나 전략과 노선과 철학을 갖고 있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부각해서 광우병 촛불 폭동,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사상을 기반으로 행동하고 과격과 반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단체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 단체에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5개 단체, 종북 세력 5인방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5개 단체가 한국진보연대, 정교조, 통합진보당,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민원연이었습니다. 이렇게 5개 단체를 종북 세력 5인방으로 지칭을 했어요. 조 대표는 여기서 민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원연이 왜 줄기차게 송두율과 강정구를 보호하고 국보법 철폐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우리가 선동했어요? 선동했대. 누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주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민원연이라는 단체에서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이다라고도 했고요. 민원연은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길모 선진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이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던 사람도 나왔는데요. 이 강길모 씨는 민원연을 코어,
핵심 한두 사람이 다시 말해 과거의 주체 사상파 김일성주의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의 종북단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조 대표는 저 단체 그러니까 민원연을 상징하는 사람이 최민희 씨다라고 하면서 최민희 의원을 주사파 김일성주의의 확신을 가진 확신범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박이다. 최민희 그 전 의원과 민원연 등이 각자 채널 A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방송을 했으면.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갔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요새 유튜브에 나와도 진짜 엄청난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고 모욕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정 보도를 해라.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재판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방송이라고요? 2013년 5월입니다. 네. 2013년에 세상에 이런 방송이 나갔어. 2013년 불과 그러니까 우리가 와, 최근에 진짜 대박. 최근에도 종편에 문제가 좀 많다고 하지만은 불과 5년 전, 4년 전 종편, 2016년까지 종편은 진짜 막 나갔네 진짜. 이런 수준이었어요. 이런 수준. 네. 야.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2016년도 아니다. 2017년 대선 이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죠. 아니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대법원에 졌다는 소식이 너무 화가 나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판단을 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재판에서 물론 우리는 이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었고 네.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했고요. 네.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의 핵심은 이 채널A 보도가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비평이나 주장 더군다나 이건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이 나와서 한 얘기니까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또는 언론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보도의 영역에 하나느냐 이거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명예훼손 여부예요. 사실 명예훼손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게 뭐 종북 이런 용어,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표현의 명예훼손성도 2심을 인정을 했지만은 2심에서 인정했던 바는 이 사람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밝혀진 게 뭐가 있는데. 네. 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너무 웃겨서 뭐 하여튼 종북에 네. 무슨 뭐 누구의 지령을 뭐 이런 얘기. 네, 우리가 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다던가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뭐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든가 아무튼 이런 이 사람이 우리를 종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몇몇 근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죠. 그 주장들이 그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1심에서 이게 그러니까 2013년 5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요. 2015년 1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7개월인가 정도를 질질 끌다가 1심이 나왔거든요. 이게 선고기일을 2번이나 연기하면서 계속 질질 끌다가 1월에 내린 그 결론이었어요. 1심이. 그런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민원연에 대해서 종북단체라고 표현할 만하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그때 진짜. 당시에. 그때 그 판결이 더 대박이었죠. 네. 야, 2015년이었습니다. 진짜 법원 진짜 야. 2015년이었으니까 우리 2015년 또 어떤 때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그 황금기 또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당시에 채널A에 대해서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조영환 등 피고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는 그 발언상 인정이 되지만 종북 세력의 개념 자체를 종북 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 세력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민원연의 활동을 볼 때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은 인정이 된다라고 장준현 판사라는 사람이 판시를 했습니다. 이때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입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2015년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법농단들의 사건이 몰려있는 시점이에요. 네. 네. 사실은 이게 1심이 진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느냐라고 야, 우리도 정말 황당하다, 정말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아주 조선일보랑 아주 신났어요. 막 엄청 보도했어요. 민원연은 종북이다. 종북이라 할 만하다. 판결 났다. 판결 났다. 법원이 종북 인정했다 이거지. 네네. 그렇게 야, 마구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재판부가 그때 한 말 중에서 충격적인 거는 종북 규정으로 명예를 훼손하긴 했으나 민원연이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해보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언론의 보도 내용을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비평을 하면 종북이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 종북인가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금 거의 상식 수준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걸 그런 식으로 낙인을 찍은 거잖아요. 이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제는 국보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언론 보도를 비평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종북이니까. 네, 종북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차별적인 종북몰이에 날개를 달아준 거고요. 이거는 2015년 당시에만 해도 혐오 표현이라는 말 우리가 별로 안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는 게 이거는 이 정도의 말은 혐오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혐오 왜냐면, 표현. 그러니까 채널A가 우리한테 한 표현이 네. 혐오 표현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은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낙인을 찍으면서 저 사람들을 근데 이런 식의 빨갱이, 주사파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혐오 표현이거든요. 이게 왜 혐오 표현이냐? 특정 세력의 사람들을 저들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자 그렇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로 저들은 완전히 누구에게 지령을 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몰아가서 완전히 왕따 정말 매장시켜 버리자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고 끝난 잘했어요. 거예요. 괜찮아도 아니에요. 1심에서는 채널A한테 이 조영한, 강길모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준 거죠. 1심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정말 없었어요. 2015년 1월에 진짜 스트레스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진짜 돈이 없는 그 단체 사무처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저는 2014년에 들어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건.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 법원 믿을 수가 없구나. 2심에 가도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그걸 그러면 다 내야 되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종북 코어네. 종북 코어예요. 맞아요. 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다가 할 수 없이 2심을 이제 불복하고 2심을 신청을 했는데 2심에서 그나마 2심도 질질 끌었어요. 그러나 2심에서 그나마 일부 승소를 했죠. 2심이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심이 오히려 돌출된 행동이었고 원래 법원은 그냥 보수적인 곳이었구나라는 결론이에요. 자, 2심은 2015년 12월 18일에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되게 즐거운 날이었어요.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날 아침에 그래서 이때 제 기억으로는 활동가들이 총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재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재판 결과를 알려주셨죠. 총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매우 그래도 이런 그나마 진짜 굉장히 우울한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죠. 네. 뭐였냐면은요.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면서 그러니까 민원연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채널A와 조영환이 각각 네, 각각 1,000만 원씩. 그렇게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거예요. 2심 재판부에서는 채널A와 조영환 씨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민원연이 북한의 김씨 왕조를 지지하거나 북한의 대남 전략 등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 세력이라고 지목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네. 했습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종북몰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명문이다. 저질스러운 종북몰이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언론 행태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때가 2015년 12월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고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4년 기다렸죠. 이걸 이제 잠깐만. 불복하고 채널A가 그러네. 네. 채널A가 또 불복해서 네, 상고했어요. 불복해서 2016년에 이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간 거네요. 대법원까지 네. 하는데 채널A가 상고를 하고도 3년 정도 더 기다린 넘게 거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연이 완전히 패소한 거예요. 완전히 패소한 거고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민원연 2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돼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다시 고등법원으로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지만 보통 재판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2심은 또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최종 판결문이 뭐 1심처럼 민원연은 종북이 맞아.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채널A가 방송에서 했던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패널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의견이야. 주장이야. 이건 사실적시가 아니야. 사실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종북이라는 말이 뭐 그런저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원연은 언론 비평 그리고 언론계 시민단체로서 공이 알려져 있는 공인이야. 민원연이 이미 공론장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비평 활동, 비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판은, 이 정도 의견은 감수하고 활동하는 거야, 공인이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종편에서 우리 신문들이 종북 단체라고 하면 되겠네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1심만큼 우리 공인이니까. 예, 1심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은 이게 그간의 종북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간 판례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처장님이 말씀해주신 2심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뭐 다른 말들 뭐 미사일구도 많지만은 결국 2심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의견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사실을 나열한 다음에 종북이라고 규정을 지었으니 허위다 이건 허위. 예, 허위니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요. 이게 민원연이라는 거를 떠나서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혐오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그런 발언 있잖아요. 이런 걸 해도 모두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자꾸 보여서 좀 속이 상한데요. 판결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성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입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서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사건이 방송이 될 때에는 종북의 의미를 강길모라는 사람이 어리버리 말을 하긴 했지만 종북이라는 표현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또는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종북이라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시중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종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나 북한과의 관계 변화,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 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용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계속 변하고 있다.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도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가 종북이라는 말을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말 딱 이 말이거든요. 네. 네가 종북이라는 게 왜 욕이니? 종북은 거기 그 반국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부르지 않니? 그러니
이거를 객관적으로 종북이 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판결에 나와요. 이게 대법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건지 황당하네, 이게 진짜 현실의 맥락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야 종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단다. 북한을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북한과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종북이라고 하고 반국과 비정상 이런 사람들도 종북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강한 의미가 있으니 너무 열받지마 이런 건데 대법원이 이거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채널A와 같은 언론들이 시민단체를 향해서 종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요. 대법원이 말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차원의 판단마저 반국가 단체로 몰아갈 때 종북이라고 쓰는 거죠. 현실적인 그리고 맥락은 그거죠.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방송에서 딱 집어가지고 뭐 선동을 한다. 좌익 종북 척결단 대표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아무튼 너무 화가 나. 이게 다 방송 내용도 완전히 반영이 안 되고 현실도 모르고 아까 이정현 PD님 말씀하신 대로 채널A가 주장한 건 뭐예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했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거든요. 사실과. 진짜.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판결 때문에 저는 이 판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연 와가지고 이거 찾아보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우리 찾아보자. 진짜 우리가 이런 적이 있는지 없다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러니까 없는 걸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언론 비평을 하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서 정말 대법원이 온갖 논평과 발언과 혹시 어디 나가서 실수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 이긴 거야. 결국은 없으니까. 근데 이 재판부가 첫 번째는 종북 그거 욕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민원연은 공인이야. 그러니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문제 제기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살아야 해.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한 말의 맥락과 취지를 살펴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해서 민원연에 대해서 민원연의 행보나 정치적 입장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한 것이야. 그러니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생각해. 의견의 표명이니까 그것에 언론이 할 수 대해서 있어. 받아들여. 할 수 있어. 네. 그러니 끝. 위법이 아니야. 의견 그래서 표명이니까. 2심 판결 다 다시 해 하고 파기환송시켜버린 거예요. 대법관 이름이 뭐예요? 박상옥 그리고 김상환 안철상, 노정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분들도 공인이죠? 그렇죠. 공인이죠. 네, 시민들을 향해서 혐오 표현을 허용하는 분들이죠. 네. 도저히 나는 2019년에. 네, 2019년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세 가지 중에서 저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뭐예요? 채널A의 이 무지막지한 이 주장이 단순 의견 표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주목하는 몇 가지 사정에 의거해서 주장한 거야. 의견 표명한 거야. 근데 이게 2심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니야. 저들은 확신에 차서 뭔가 사실적인 근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뻥이야. 그게 뻥이니까 명예훼손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 종북 표현은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뜻부터 아주 좋은 뜻부터 나쁜 뜻까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좋은 뜻은 네. 1도 없어요. 네. 아니 뭐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 뭐 이거 대법원은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써요? 누가? 아무도 그렇게 안 쓰잖아요. 아니, 누가 써? 네.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표현의 실질적 현실적 의미와 배경 맥락을 전혀 모르거나 일부러 이러고 있다 대법원이. 그죠?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사실적시냐 의견 표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볼 때는 잘못됐고 뭐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종북 표현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저희도 그 맥락에 서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까지 한 올해 초까지는요. 이 종북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요. 네, 고영주 씨가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판결을 받았어요. 종북은 이건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배제시키고
비정상으로 낙인 찍으려는 표현이니까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네. 써왔고 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쭉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면 저번 달에 바로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10월에 이정희 그 전 의원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종북이를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저희가 지금 받은 판결문과 똑같은 판결을 내놨어요. 네, 종북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이 아니야. 앞으로 맨날 종북이라고 그러고 그냥 다녀야겠어. 아니 이 사람들 종북 대법관이야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겠어. 그렇지. 대법관 이름 공인이죠, 뭐라고 다시. 본인도? 예, 우리 이게 대법관들은 민원연보다 훨씬 더 답답해요. 유명한 공인들이니까. 너무 답답해. 안철상, 아무튼간에- 박상우, 노정희, 김상환 예.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다는 할 말 거죠. 없잖아요. 예. 공인 아니야 공인? 네, 본인이 말하신 거에 또 편집하실 거예요. 네. 아니 아무 그렇다는 진짜. 겁니다. 예, 뭐 종북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저희도 뭐 다시 또 재판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지만은 이게 10월달에 있었던 그 이정희 전 의원 판결 그리고 저희 판결을 보아하니 대법원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판례를 바꿔나갈 생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은 이제 혐오 표현, 모욕 표현이 아니야라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그럼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 예. 뭐든 종북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세게 했는데도 이게 정정 보도를 할 그 명령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는 아니, 나는 차라리 무슨 그 손해배상 금액을 낮춘다거나 그런 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난 돈이 진짜 한 푼도 필요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정 보도,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모든 얘기를 다 그 방송에서 분명하게 했고 우리는 근거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공인이니까 욕 좀 먹어도 돼. 그리고 종북은 센 욕이 아니니까 그냥 참아. 지금 이런 판결을 지금 대법원이 내렸다는 거잖아요. 한심하다.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황당한 게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채널A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네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이런 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했어? 사실적시잖아. 그러니까 뭘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위지만 이건 사실을 주장한 거, 사실을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이에요? 허위 사실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글 중에 우리 성명서 중에 논평 중에 뭐가 이런 게 그런 없어요. 있어? 제가 한번 다 찾아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증거로 내놨겠죠. 웃기는 이건 대법원 판결이 너무 어떻게 이래? 납득이 안 되는 거. 제가 그래서 그 판결의 이유 중에 세 번째 거 이건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종북 성향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실적시가 아니고 분명히 허위 사실적시로 인한 그렇죠. 명예훼손인데 급이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다르지, 그러니까 나쁘지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대놓고 이렇게 해놓은데 이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세상에 어떤 정말 우리 민원연 정도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판결이고 이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례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원연이 이제 일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시민단체는 공적 임무가 있는 그 공직자나 공공기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런 권력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공인이 아니죠 또. 그들과 같은 급으로 너도 대통령처럼 욕을 먹어도 괜찮아라고 지금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말했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입장,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어떤 보고서도 나중에 다 이런 식으로 종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린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 황당하네 진짜. 계속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를 2심에 가서 또 조용히 2심에서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파기환송된 내용이. 파기환송심은 2심이 대법원의 판결 또 뒤집는다? 파기환송된 말도 안 거예요.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네. 거의. 예. 그런데 이것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대법원 앞에서 뭐라도 릴레이 해야 될 1인 것 시위 같은데. 해야죠. 릴레이 그러니까요. 1인 시위. 대법원 우리 대법원장이래. 대법관님들 4분 이름 써가지고 종북이라고 써놓고 1인 시위 해야지.
대법관 콘텐츠를 좀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35주년이랑 막 여러 가지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주말에 좀 심기일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책위원이나 저희 운영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요. 왜 여태까지는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법원에 밑보이면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원래 법정에 임하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우리 법관님들이 또 네, 최고.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으나 지랄을 하나. 판결이 결국은 2심에서 그냥 이대로 확정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네. 우리는 이걸 국민의 그러니까 국민에게 알리기라도 해야 된다. 우리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민에게라도 우리가 호소해서 우리의 정당성 채널A가 이런 방송을 했다. 다시 보여주고 이런 방송을 했는데 대법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내용 중에 채널의 방송 내용 중에 국가보안법은 아마 민원연도 공식적인 입장이 이에 대해서 있진 않지만 국가보안법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기 위한 그 시민단체들이 다 같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 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 중에 채널의 방송 내용을 반박하는 와중에 그럼 민원연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적 없다고 그렇게 막 억울해하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 부분은 좀 해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국가보안법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채널A의 방송은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허위인 민원연이 한미동맹 파괴를 주장했다던가 이런 거랑 국가보안법 철폐를 엮어서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결론이 종북이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게 안보를 해치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철폐해도 안보에 아무 관련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걸 지금 2019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웃기다 진짜.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옥수수 의원차님이 뜬금없이 매일매일 반찬하는 남자라면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낙지 반찬. 그런데 오 맛있어 보입니다 하면서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또 써주시고 굴소스와 설탕 조금 넣습니다라고 옥수수 의원차님이 흐흐흐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좀 속이 상한 상황에서 보니까 맛있어 보이긴 하는군요. 예. 키스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어제 방송 유튜브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김지훈님, 민원연이 진정한 보수 언론입니다. 이거 듣기 좋은 말이네요. 왜? 난 안 그러니까 들은데? 난 싫은데? 그런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 보수도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한 모양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의미가 너무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세력 때문에 나빠져서 그렇지 원래 보수는 사회 정의와 인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자는 입장이 취하는 게 또 보수잖아요, 원래. 법을 지키고. 예, 법을 지키고. 그런 거죠. 예, 정도를 지키고 규칙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김지훈님이 달아주신 댓글은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네. 김자정님 민원연 화이팅 하셨고요. 김야옹군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자 대상인데 명동 경리단길 홍대에 도대체 그런 곳이 있을까요? YG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긴 자기 건물이잖아. 똥아 공부 좀 하자라고 하셨어요. 어제 기사에는 52시간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근거가 없어. 소제목으로 뽑아놓고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어. 그 아저씨 그분 내가 또 열심히 찾아봤어. 그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그 자영업 하시는 네, 근데 그분이 참 부동산을 열심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이 아니라 부동산 팀장님 말씀하시는군요. 팀장님이신데 그 팀장님한테 매물을 소개받고 아주 좋았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은 상당히 내가 많이 발견했어. 그러나 이분이 다른 경제 관련된 그런 논평을 하는 걸 한 번도 하나도 없어. 정말 다 뒤졌어요. 당연히 부동산 팀장님인데. 왜냐면 부동산 팀장이라도 뭔가 좀 합리적인 말을 어디 가서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보려고. 근데 부동산은 참 열심히 중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말 하나 똘랑 집어넣고서는
이거를 소제목까지 뽑아. 뭐 아는 사람인가 보죠. 이 야바위라고 하죠. 네, 야바위. 네, 어디 있는 것처럼 해고 손으로 야바위 해가지고 사실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최사규님은 공적인 일들은 시간 즉 그 때를 맞추어야 빛나지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만나면 빡치는 이유. 형사들이 공무원 아닌 듯 공무원 행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삼행시 선물입니다. 탈탈탈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최철호님도 올해 좋은 보도들 또한 매달 뽑아주시는 좋은 보도들을 메모해서 천천히 찾아서 보고 있는데 가슴이 뛰네요. 와 좋은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꼭 읽어달라는 거예요. 읽고 보람을 주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사장님이 곧 노동자인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아일보 그 기자는 눈을 감고 취재하셨나 봅니다. 그건 아니고 부동산만 계속 다니면서 아유 근데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요? 이거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때문이지. 그럼 휙 쓰고 그런 거죠. 응? 오늘도 민원령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동입니다. 이 좋은 보도를 저희가 드린 다음에 수상 소감을 받거든요. 수상자들한테. 네. 네. 아, 그걸 읽으면은 또 찡하죠? 찡합니다. 또. 보람이 있죠. 예, 아무도 나한테 상을 주진 않지만 상을 주는 것도 기분이 나름 좋다. 예, 그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우리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오늘 못 받았어요. 올해 없어요. 거의 저희는. 매년 못 받죠. 우리한테 누가 상을 줘요? 민원녀한테. 아니 받을 거예요 곧. 받으려고 우리끼리 노력할. 상 주기로 하죠. 네, 사분하다님. 이 표현이 참 좋네요. 어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안 망했나 댓글을 남겼는데 오늘 동아일보도 아무래도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동아일보 근처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분석해 주시죠 하고 끄적거린 기사는 아닐런지 저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건 쥐 한 마리가 나라 곳간을 파먹으면서 시작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파먹은 쥐줄 중에서 언론도 있었을까? 이미 시작된 불황에 요즘 경제를 논하려면 외국의 자료를 외국의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은 기사들을 보며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나쁘다면 황씨 말대로 자한당 말대로 이 나라는 망했을 겁니다. 정말 진실한 뉴스 정확한 사실을 보는 게 소원이 된 세상.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더 정확하고 진정한 진실을 늘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민원연 관계자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느낌이 드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고 계신데요. 네. 이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께서 여기 왜 이렇게 보수님이 많이 오시는 거야? 늙은 보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민원연한테 종북이라니 이 대법관이. 예. 이현경님께서 장사 직접 하는 사람한테 물어야 할 문제를 부동산업자한테 묻는 센스. 동아야 그래서 니들이 기레기인 거야. 아 그리고 이 마지막 댓글이 참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활달소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올해의 좋은 보도 신문 부문에 선정된 한겨레의 요양보호사 특집기획 보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가 심층 취재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고 하는 것을 회사가 못 기다려주면 그거는 언론사라는 회사가 잘못된 것이지. 그거를 참 칭찬받고 있는 게 슬프다. 네네. 암울하다. 그게 기본 아니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맞는 말씀이시죠. 심층 취재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주고 장기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걸 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우리나라 언론계가 답답하다는 현실을 맞아요. 잘 꼬집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상을 줄 때마다 이 얘기를 매번 했어. 이거는 기본 아니냐? 이게 지금 상 줄 만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본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기본에게도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게 한겨레 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기자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자기 팀한테, 회사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물론 가장 고생한 건 자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낮에 일하고 밤에 가서 공부하고. 뭘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따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들고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했지만 동료들도 그거를 이렇게 해서 요걸 받쳐서 하나의 완성된 기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가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자꾸 상을 받고 있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도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고령화 사회의 복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너무나 많은 화두를 잘 버무렸는데 그 버무릴 수 있는 힘은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는 사람과 바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보도였다. 그래서 이런 좋은 보도들을 제가 그 좋은 보도 우리 좋은 보도 보고서를 제가 이제 이봉우 팀장이 저한테 초안을 줬는데 제가 꼭 URL 다시 다 넣어달라 막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이렇게 휘리릭 읽고 다이제스트로 그냥 우리가 쓴 것만 읽지 마시고 제발 들어가서 그 보도를 직접 봐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올해 그 거기에 있는 7개의 보도를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래도 언론이 가치 있는 짓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내년에 언론을 또 감시하고 네. 또 칭찬하고 이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뭐 꼭, 우리 진짜 부탁드리는 게 꼭 그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수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네. 좀 엉뚱한 요청 같지만은 이렇게 좋은 보도들이 선정적이고 그런 화제성 보도면 기자들에 밀리잖아요.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얼마 전에 취재관행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업에서 기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심층 취재 탐사보도 늘리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한다. 그러니까 다들 조회수 안 그 올라가는데 그러면 포털에 올라가지도 않고 광고 안 붙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물론 그거는 포털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포털이 보여줘야 그 기사를 찍을 거 아니야. 아무튼 또 자세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보도 조회수 팍팍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 열받는 일도 많고 연말 보내기가 만만치 않네요. 힘드네요. 네, 예, 아무튼 쉬지도 못하고 언제 안식년은 쓸 수 있을지 안식주 일주일 꼴랑 그거 5일 휴가 좀 가보려고 하는데 계속 막고 있네요. 이 법원이 막고 뭐 신문사가 막고 뭐 아무튼 다양합니다. 네. 자, 그래도 아무튼 끝까지 올해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혹시 민원연 회원이신 분들 우리 방송을 듣는 분이 다 민원연 회원은 아니잖아요. 거의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근데 민원연 회원이신 분이 있을 거니까 네. 말씀드리는데 제발 12월 19일 날 휴가를 내시고 제발 오후 민원연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35주년 기념식인데요. 그 기념식이요. 그냥 우리가 요즘 조금 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35주년 그러니까 어떤 그 창립기념식이나 송년회가 그 셀럽들을 위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을 주는 분들이 다 유명하신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상을 드리는 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상을 주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끼리 민원연 언론운동 잘하고 있는 건가? 뭐가 부족하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시에 토론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 언론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특히 민원연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듣고 같이 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얘기의 장에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4시 반에는 올해의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보도를 어떻게 뽑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좋은 보도를 통해서 돌아보는 2019년을 또 토론회로 합니다. 이 2개의 토론회가 2시, 4시 반에 있고 그 다음에 6시 반에 창립기념식과 시상식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내가 휴가를 쓰겠다. 그래서 2시부터 와보겠다.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19일도 그렇지만 20일도 휴가를 내셔야 뒷풀이를.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부적절한 관행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창립기념일 날 밤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 이틀. 다음 날까지 네, 휴가를 휴가를 땡겨가지고요. 내셔서. 그렇게 써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통 연말 되면 휴가 남으시잖아요. 네. 그거 19, 20일 날 다 소진하시고 네. 깔끔하게. 예. 네. 민원연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분노를 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여러분 희망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